중학교 아티 대표 공경용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기적을 만드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계속 여기를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녀 보니까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제가 하겠다는 강의 제목이랑은 좀 틀려요. 보통 이제 테드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연사에게 어떤 강의를 할 건지 좀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을 잡고 그 다음에 2주 정도 큐레이션 한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저는 이 강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는 칠보초등학교를 내려갔는데요. 거기에 그 우체국에서 편지 쓰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한 우종이라는 친구의 편지를 읽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전해드릴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주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전화를 했죠. 여기 스텝 권혜리 씨한테 한 명의 아이가 저랑 같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드 조금 멘붕에 빠졌죠. 그리고 막 쫄랐죠. 무조건 처음엔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제 강의 시간 일부를 드리면서라도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청중들은 그 얘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막 그렇게 설명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된다고. 그래서 우정이라는 친구는 지난주 화요일 날 이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 그 강의가 많이 완성이 되고 저한테 와서 저는 어제 강의를 다시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먼저 저는 그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인성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인데요. 시골 아이들의 현실은 좀 이렇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그 곳에서 한 30분 정도 차 타고 들어가는 칠보초등학교라는 그 학교가 있고 또 정남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아이들 평균은 약 한 60에서 70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는 평균이 90점이고요. 그럼 한번 쭉 가볼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겠죠. 그 착하고 순수하고 자연과 함께 큰 아이들은 30등에서 40등 사이에 안착이 되게 됩니다. 등수가. 그럼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문계고 실업계고를 가겠죠. 실업계고를 가겠죠. 그리고 인문계고를 간다면 등수는 더 떨어질 거예요. 40등, 40등.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시골에 와서 되게 착하고, 막 성격도 좋은데, 점수는 너무 낮아가지고, 아무런 기대를 받지 않았던. 그렇죠? 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갭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라졌죠. 그렇죠? 강남에서 용이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할 거예요? 어떤 꿈을 가지라고 얘기할 거죠? 어른들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하기만 잘하달라고.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싫어요. 착한 게 싫은 게 아니고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제 고향에는 이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끔 이런 꿈을 꾸기도 해요. 반에서 42등, 43등 하는 아이들이 나는 커서 스티브 잡스가 될 거야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 저는 스티브 잡스가 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는 똑같이 컴퓨터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네,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요. 일이나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방과후 미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80%가 꿈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뭐가 안타까운 줄 아세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더 속상한 게 내 주변에 있는 게 꿈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미용실 주인이 된다고 했고, 뭐 TV에 나온 연예인도 있고요. 뭐 그런 철물 문구점 주인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강의를 24살, 24살, 5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3살인데 되게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해봤어요. 원래 이제 키스트 출신이고 사업도 해보고 뭐 컨설팅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의를 해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막 넘쳤을 때니까요. 내려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강의거든요. 보세요. 표정이 어때 보여요? 왜 이렇게 애들이 집중을 안 하죠? 이런 표정이죠. 이 아이는 도무지 더 이상 제 강의 줄 수 없다.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내용은 그랬어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앞으로 초등학생이 20년 후의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912년이면 1932년에 너희는 세상에 나올 거다. 그리고 1942년에 너희는 어떤 일을 이루게 될 거고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한 20년, 30년을 빼보니까 인터넷도 없었던 시대더라고요. 뒤로 가보니까. 앞은 더 예측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강의를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 듣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안쓰러워서 그러시는지 게시판에 가면 당신이 했던 연사님이 했던 강의 아주 좋은 피드백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선생님 강의가 참 좋았다, 유익했다. 이거 이제 우리 독후감 쓰기 싫을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막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문제인지, 제가 못 가르쳐서 그런 건지, 이런 뭐 시스템이 문제인지. 그래서 이런 분을 모셔왔죠. 혹시 뭐 나비축제 아세요? 그 나비축제 만드는 사람을 모셔왔어요. 시골 초등학교요. 그 사람은 뭐 중국, 뭐 호주 공무원, 총리나 뭐 이런 분들이 초청해서 뭐 공무원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뭐 이런 분들이죠. 근데 아이들 반응은 어쩌죠? 거의 뭐 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표정이죠. 한 명도 집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되겠다고 한 거죠. 어머니한테 제가 3번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2번 이렇게 하고 거의 포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3번째 강의는 네가 포기할 수 없을 강의다라고 얘기한 거죠.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어머니가 교장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솔로가 아니지만 그때가 솔로여가지고 어떻게든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분한테 잘 컸다는 모습도 보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성공을 한 거죠. 성공한 이유는 보통 강의를 할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제 강의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고 그냥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그럼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이쁜 꼬마애가 앞에서 막 필기하면서 열심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애랑 대화하듯이 했더니 강의가 너무 잘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한테 이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저는 교육을 해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전 선생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 또 제가 제 생각대로 교육을 하려면 10명의 학생이 있기를 제가 15명, 필요해서는 20명까지도 데려가야 되는 교육이더라고요. 제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여기는 디자인도 있고 공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이 전문가들을 다 놓고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4천만 원 써야겠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했겠죠.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내려왔어요. 왜냐면 고맙잖아요. 강의를 잘 끝내게 해줘서. 그래서 2주 후에 내려왔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이게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아이는 엄친아였어요. 그 정교 회장이고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그 외삼촌인가 아니면 뭐 작은 아버지인가 하신 분이 집안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행패를 너무 부리니까 감옥에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 거죠.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질렀죠. 근데 저는 되게 속상했던 게 이 학교도 한 학년에 한 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도 분명히 그 선생님이나 친구나 누구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안타까웠던 거는 이 아이가 종교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종교 회장이었던 애랑 재작년에 종교 어린이 회장이었던 올해 종교 회장이 있으면 재작년하고 올해에는 종교 회장이 됐습니다고 게시판에 글이 있는데 이 아이 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다음에 어떤 행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막 불이 나서 먼저 피신하다가 자기 쌍둥이 동생 구하고 화장실 안에서 불길을 피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죠. 만약에 그때 내가 예스라고 하고 이 아이를 먼저 빨리 만났으면 이런저런 대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이 아이가 화장실에서 질식해서 죽었다니까 혹시 만약에 잘 공부를 해서 가스로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영상 안에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그때는 이제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를 할 때가 용기일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뭔가 안 하는 게 용기일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뭔가 안 하는 게 용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업을 잠깐 멈추고 이제 저와 뜻을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모아서 펀딩을 해서 가지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학교, 최고의 아이들을 만들고 시골 아이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은 곳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어떤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내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시작했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잘 못 크는 이유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한 22명 정도 됐는데요. 제가 모시고 간 선생님이 11명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거기 안에 뭐 기자도 있고, 뭐 공학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다 모시고 간 거죠.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환경만 좀 더 좋아지고 인프라가 좀 갖춰지고 선생님들이 의욕적이고 또 학생 수에 비해서 선생님 비율이 좀 높아진다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일단은 애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집중도 하지 않고 그리고 더 문제인 거는 아이들이 못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정말 못한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평범한 아이들로 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아이를 시골 아이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도 엄청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잘한 게 아닌데 아까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저 아이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좀 어려운 책을 읽고 요약을 해서 나름대로 서서 얘기를 한 거니까. 하지만 저는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에 잘하는 아이들을 봤더니 저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도라 같은 경우는 테드 무대에 서가지고 엄청나게 멋있게 강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책도 막 쓰고. 왜 우리는 그 아이처럼 만들지 못하고 또 왜 그만큼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만족을 하는 걸까?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죠. 그때 저희 아버지이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시기도 했거든요. 이 분이 저한테 특별하게 뭔가 가르쳐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어이없어 하세요. 뭐가 어이없냐면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이 점수밖에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영어를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는데도 야 너는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수업하시기 전에 술도 막 가끔 마시고 들어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왜 이 제자들이 아빠를 찾아오는 거 같냐고 물어보니까 아빠는 뭐 얘네들이 힘들 때마다 자기가 짜장면을 사줘요. 짜장면 때문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자기 믿어줬다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를 잘 될 거라고 아빠가 생각을 해주시니까 제가 시험을 못 볼 때는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방법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 때 낙담하는 게 아니고 왜 잘못됐는지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잘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해서가 아니고 잘 할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믿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에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국에 있는 대학원 교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창의력 교육을 해서 애들이 못했으면 더 쉬운 걸 가져와야 돼. 제일 어려운 걸 가져온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믿음을 주고 강의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까 그 아이거든요. 이 사진이 왜 나왔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삼성 거예요. 임직원들 500명도 이게 부하뱀과 꽃들인데 저희가 부하뱀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꽃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긴장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어떤 문제를 속혔는데 지금 소화를 하기 전이에요. 소화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겠죠. 아직 소화하고 죽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 픽셀을 만들기 위해서 9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9번. 근데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어주셨죠. 그 믿음은 바로 잘해서가 아니라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가게 됐고 또 이 아이들이 만들어진 팀이 세계 창의력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세계 창의력 경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를 뽑잖아요. 그 중에서 이 아이들이 2등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미국 가서도 되게 잘해서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교육이 주변 환경이나 어떤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건 줄 알았더니 믿어주는 거였어요. 그 믿어주는 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기대를 해야 기회를 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는 기회를 받아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5만큼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저는 10만큼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만큼의 기회를 줬죠. 그리고 그 아이는 10을 해낸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서로 많은 기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를 바라볼 때, 또 다른 친구들을 바라볼 때 훌륭하게 될 평범한 모습, 훌륭하게 될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그 가기 전의 모습,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의 모습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소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그럼 제가 이제 대표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이 저를 대표로 대해줄 때 제가 비로소 대표가 되는 거지 서류상으로 제가 대표가 된다고 대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시작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줄 때 아까 바로 그 찌라시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믿기 시작을 할 때 뭐가 움직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친구들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믿어주고 많이 기대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은 이런 교육이에요. 지역사회에 보면 문제점들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 시골에는 독거노인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항상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주먹밥을 전달하면서 인성을 배우고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당뇨병이면 그거에 맞는 주먹밥을 만들면 연립방 정식이나 생존 이런 거 다 배우겠네요. 그렇게 됐더니 애들이 똑똑해지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 부분은 앞으로 좀 해야 될 거는 지역사회에 만약에 어떤 좋은 특산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먹밥 만들어서 할머니 건강이 그렇게 좋아지면 그거 하나 자체가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업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들이 이렇게 막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좋은 성과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신문 보도도 많이 나오고 또 백악관 자문이 한국에 와서 뭐 중국에는 국경대에 있다가 한국에는 저희 회사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육을 미국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오늘은 강의를 막 임팩트 있게 하지 않는 이유는 주인공은 오늘은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기대를 하나 해주신다면 아이가 뭔가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정이 형, 나도 옛날에 형처럼 이런 큰 무대에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나는 공부했던 그 그때 우종이라는 솔직히 친구가 말해야 나와서 돼. 강의를 하게 될 힘들지 겁니다. 않을까? 많이 기대해 꼭 주세요. 가서 잘하고 와야 돼. 파이팅! 그쪽에서 가봤자 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 걱정은 많이 안 하고 그냥 마음에 있는 짐을 많이 풀어놓고 그냥 열심히 발표만 하면 돼. 화이팅! 통과! 별표가 끊었다! 반짝! 우성이 형! 우리가 학교를 지킬 테니까 노력하고 잘하고! 화이팅! 우성아, 너 정말 대단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우성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칠부초등학교 5학년 1반 김우정입니다. 제가 오늘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2년 4월 21일 TEDx 삼성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왕따 없애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3명의 후보중 한 명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학년 동생인 소민이가 TEDx 삼성 무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부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니 뿌듯하긴 하네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갑자기 TEDx 해운대 무대에 나갈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와우!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면 되었기에 지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투피엠. 여러분, 투피엠 아시나요? 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투피엠은 연예인 투피엠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은 학교에, 저는 2시가 되면 지치장인 코택시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 7개월 만에 뇌분면이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학교를 나가 반복되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다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떨까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나는 왜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지 못할까? 라는 마음으로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친구들이 처음 보는 친구인 듯이 넌 왜 여기에 앉아있니? 넌 왜 못 걸어? 라는 논리를 당할 때마다 학교가 가기 싫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즐겁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늘 우정아 한번 해봐. 우정아 너 할 수 있어. 라며 용기를 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교육 지도사 선생님, 공경영 대표님 외 아티 선생님들, 아티 친구들, 우리
우리 가족, 우리 담임 선생님, 손태신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저 옛날에는 난 저걸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구경만 했지만 지금은 모든 일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요. 저의 모습 어때요? 좋아요. 한번 보실래요? 네. 저는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자, 박수. 자, 왕따!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자은이의 웃는 얼굴이 좋습니까? 아니, 찡그리는 얼굴이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함께 자은이의 웃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노력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꾸준히 하는 것처럼 저도 페이스북에 하루 일과를 시간 기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한 적 있나요?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해보세요. 그럼 전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거북이겠지요? 그럼 다른 친구는 토끼일 거고 벌써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북이라고 해서 결승점에 도착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북이는 단지 느릴 뿐 노력만 하면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처럼요. 힘들 땐 제 얼굴을 떠올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강연을 듣고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제 얼굴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쁘고 멋있죠. 그리고 또 더 큰 기회를 주니까 더 크게 잘하죠. 아까 했던 것보다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아이가 강의하는 거를 이렇게 돋보여지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거는 스포일러고 이 친구가 진짜 메인 강사입니다. 멋져요. 멋지죠. 어디서 인사 괜찮아요? 네. 네. 아, 이 무대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로 태어날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다 천재예요. 1000명의 아이들 중에 999명이 그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재능을 꼭 피우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그 아이의 어떤 겉모습이나 아니면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 아니면 그 아이가 국영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약간의 성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이에게 기대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선입관을 갖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준다면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